국민공청회에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선 그 공동대표로 강동원 국회의원, 강철구 전 이대 교수, 권호강 천주교 정협의원, 전국연합의 상임대표, 김성문 전 독립기능관장, 김원웅 전 국회의원, 박창신 천주교 전주교구 원로사제 신부님, 이장희 외대교수님, 이철 전 국회의원, 임명진 갈릴교회 목사님, 장옥원 사상계 대표, 정동일 4.5혁명의 상임의장님, 정준규 대구대 한국재활연구연구소 부소장님, 태유 스님, 전국 시청불교 상임대표님이십니다. 한웅 변호사, 법무부인 RD 대표이십니다. 그 다음에 고문에는 강승교 우석대 명예교수님,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님, 이배영 남북문화교류협회 이사장님, 이재환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님, 장영춘 통일시대 평화포럼 이사장님 등 그래서 자문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공공의 적입니다. 전자개표기. 지금 투표소 개표 촉구를 해야 되고 엉터리 전자개표기의 실체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안 된다. 지금 내용들을 보시면 투표지 굴리기 전자개표기 이게 그 부정부패 이게 불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 모임입니다. 전민목 활동은 투표소 수개표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입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17대 총선 각종 재보궐선거에서도 역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에 비해 투표소 수개표의 장점을 홍보하면서 부정선거 악용될 수 있는 전자개표기 및 전자투표기 사용에 적극 반대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선거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도 있고 전자개표 부정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 그래서 투표소 수개표 실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미모 충격 동영상 그래가지고 박근혜 표가 문재인 칸으로 가서 있다고 가지고 6월 2일 오늘 오후 4시 프레스센터에서 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러시아 독재자 조셉 스탈린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선거가 시작된 날부터 오늘까지 부정투개표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하냐 기계가 정직하냐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기계를 사람이 했을 때 너무나 부정을 하니까 기계를 하면 속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기계는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허상과 개표 부정을 받고 밤샘 개표를 개선하자고 하는 이런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김영삼 정부 때는 터치스크린에 의한 전자투표 및 개표를 할 수 있는 전산조직을 하자 이래가지고 했지만은 이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감사원으로부터 부정선거 이게 소지가 있다 해서 이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2000년도 2월 16일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서 전자개표기에는 만들더라도 이거 보궐선거에서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를 속여서 결국은 돈을 받아내가지고 이걸 또 만들어냈습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실현하긴 투표소 수개표 실현 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투표소 수개표가 실현돼야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투표소 수개표는 부정선거를 차단하고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 우리 이제 자료를 보셨겠지만 전국에 1342개의 투표구가 있고 여기에 평균 3,000여 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이들 중 70%가 투표한다고 본다면 투표수당 한 2,000표 정도에 불과한 개표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이것을 투표소에서 곧바로 개표해버린다면 투표함을 이동하면서 발생된 사고를 미연에 막고 투표 종사원만으로 1시간 안에 모든 개표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투표함을 이동시키고 수많은 집계원들을 동원합니다. 선거 때마다 수십억 원의 비용을 쏟아붓고 또 수천억 원의 전자개표기가 동원해야 합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둘째, 투표소 수개표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필요 없도록 만듭니다. 개표소로 이동하여 전자개표한 방식은 시간을 절약한다는 명분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불법 선거를 조장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98조에는 반드시 수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내용상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수개표를 해야 함으로써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9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등에서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모든 선거에 이 장치를 사용해 개표를 진행함으로써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투표소 개표는 투개표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신을 모두 해소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선거제도는 과거 민주화의 재단에 피를 뿌려 얻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비상식적인 투개표 제도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표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투표소 개표를 실현시키는 게 여야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모두 함께 잘못된 선거법이 개정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으는 선거법 개정에 선행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 먼저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동원입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투표, 그것도 이제 수개표 쪽으로 방향을 들어서 입법 정원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신 이제 만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9월 18일 날 국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약속드렸던 사실이 있죠. 하나는 대표 발의를 통해서 수개표 입법 발의를 분명히 하겠다, 이 약속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 자료를 검토하고 또 어떻게 수개표 작업을 하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연구하고 조문을 검토해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공동 발의할 의원들의 서명을 현재 받고 있고요. 이 서명이 조속히 받아지면 아마도 이달 안에 국회에 정식으로 개정안이 발의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는 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활동을 하게 됐기 때문에 대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해서 지난 1월 3일 그리고 5월 7일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그리고 내란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사 관련 소송을 해서 2년이 채 지금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3개월 될 때까지 왜 이것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느냐, 이 문제를 깊게 추궁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행정처장의 답변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행됐던 그동안에 재판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심리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현행법에 보면 180일 이내에 이 법을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은 한참 지나버린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 없이 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에 있어서 투표는 국민이 하는데 개표는 이 권력을 주려고 하는 이 권력자들이 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개표도 투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 손으로 수개표해야 되겠다. 이런 법 취지인데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이 운동본부가 발족됨으로써 국민적 관심과 지지와 그 다음에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힘을 합친다면 이것도 저는 해내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결기를 보이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이 일당천 일당만 하는 자세로 우리가 가열차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수개표 입법은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면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성숙되고 진보하는데 큰 계기가 되고 밑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님 모시고 격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일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이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독도 운동이라든가 또 안중근 의사 의거에 대한 문제라든가 국민 모두가 다 좀 인기가 있는 이 제목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쉽게 났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미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의 근본적인 문제와 또 나라의 장래, 또 이 나라의 민주주의, 또 우리의 주권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민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법이 국민의 80~90%가 우리 민주진영에조차도 전부 박수를 보는데 외국어대학의 모 교수가 모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서 당신 신문에 나온 그 논설이 잘못됐다. 이렇게 잘못됐으니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 또 조그마한 시민단체가 대북 송금 특별법 통과되면 안 된다. 외에도 NLL 운동할 때도 한미 주동문 지휘협정 운동할 때도 국가보안법 개폐 운동할 때도 상당히 인기 없는 품목을 제가 많이 다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천 운동 옳은 일이지만은 이미 선거가 다 끝났는데 권력은 이미 칼자루를 질산 쥐었는데 당신 쓸데없이 그 일을 해서 신상에 별로 도움이 될 게 없지 않느냐. 이게 우리 한국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태경 박사가 사실 저에게 이걸 얘기했을 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송 박사가 얘기했듯이 이 송 박사가 평소에 계속 이 옳은 일만 위해서 초지일관 자기의 삶을 살아왔는 그 신뢰를 믿고 저도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9월 18일 국회에서 우리가 바로 이 운동을 공청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세히 들어보니까 다 옳은 얘기죠. 그런데 선뜻 나서기는 조금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한국 문화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 외에도 많이 서명운동도 하고 많이 해봤지만 특히 대학 교수들을 움직인다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나는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 나는 지금 뭘 위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 교수 지지 서명 주도를 제가 우리 대학에서도 외부에서도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 운동이 이런 정말 옳은 일이지만 별로 자기에게 득될 게 없는 이런 일에 선뜻 나서는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들다. 그러나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이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이 주권이라는 것이 가장 상징적인 얘기가 우리가 보통 평등 비밀 이 투표만 제대로 할 게 아니라 투표가 제대로 투표한 대로 공정하게 주권자의 의지가 관철되었느냐, 이것을 우리 시민단체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오랫동안 이 문제가 시비로 이렇게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정말 이번에는 끝장을 내는 이런 운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끝장을 내지 않으면 여기 자리에 나가도 됩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이 운동을 끝장해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 운동은 초심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 운동을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우리 운영위원장 윤두병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인기 없는 운동을 많이 해왔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운동을 하자면 십시일반으로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힘을 좀 실어주세요. 오늘 특히 투표소 수개표 실현 국민운동본부가 오늘 정식으로 출범을 할 텐데, 이 운동이 오늘 이렇게 영두삼위가 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겠지만 분명하게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 전자개표기입니다. 투표자 분리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이하게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편의주의에 따라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되면 각 지역의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법제화해서 공정한 선거로 연결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왜 되지 않느냐. 이걸 우리 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별로 이걸 건드려서 자기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문화도 좀 바꿔야 됩니다. 시민운동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좀 바꿔야 됩니다. 인기는 없지만 그러나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역사정의 실천에 도움이 되고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이러한 국가 만년 대계를 세우는데 이바지한 이런 시민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없이 큰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현 정권이 갖고 있는 이전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면은 역대 정권에서는 전 정권의 어떤 부정비리를 항상 떨치고 나가야지만이 좀 편안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항상 청문회를 포함한 모든 전 정권의 어떤 돈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가 항상 다 그 특검제를 도입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떨쳐내고 가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어서 왜 현 정권이 그러지 못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요새 그런 말 많이 있죠. 이명박근혜라고 해서 그 커넥션의 얘기가 좀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가 왜 그런 커넥션이 우리 사회에 현재 전 정권의 비리가 심판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까라고 놓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이 바로 어떤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부정비리가 굉장히 광범하게 아마 그런 의혹들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문제에서 저는 이제 그게 전자개표식 방법에서 나타나는 부정선거의 문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개입했던 이런 부정적인 비리 문제를 사실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작년에 많이 대항하고 집회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완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부정선거의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계속 싸워 나가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보수 세력이 우리 진보 세력을 역으로 반대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실제 굉장히 부담이 큰 문제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 이런 사안이었고, 아까 그래서 이장희 교수님 말씀처럼 야, 이게 선거 문제를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지금 싸워서 그걸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도 저 또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선 오늘 제기한 투표소에서의 어떤 그 수개표, 이 투표 방식은 굉장히 절실히 오히려 여야를 포함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감을 갖고 함께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전에 준비해 주신 그 PPT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몰랐던 내용들이 너무 많이 구체적으로 잘 정리되신 송태경 운영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언론들이 이런 내용들에서 차단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정확히만 잘 언론 홍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하지 않고서 또 많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다면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국민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그런 부분에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저 성서에서도 맡아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춰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저는 그런 어떤 성서의 말씀에 기초해서도 반드시 이 선거 과정에서의 모든 부정과 비리는 바로 수개표, 투표소의 수개표 국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실현될 때 바로 그것들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그러면서 아까 이장희 교수님 말씀 중에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정당성이나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이 운동화되고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홍보에 대한 전략부터 시작해서 그 대중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고, 그렇게 했을 때라면 저는 오히려 훨씬 이 수개표 투표 방식에 의한 어떤 국민운동 전개 방식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천주교 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년에 국가 정부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5대 종단이 연석회의를 가지고 같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교단체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적극적으로 제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하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 오신 많은 분들과 함께 좀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좀 힘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호광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천주교 정유교연 전국연합을 필두로 해서 5대 종단이 함께할 수도 있다는 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